우선은 난이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서 우선은 약간 뭐지?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그런다고 막 엄청 쉬운 것만 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교재도 그래서 주차별로 했거든요. 원래는 책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요거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프린트를 좀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아마 등차 아까 수열을 할 거면 수열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열 먼저 하고 그다음 나갈 거예요. 등차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얘는 그 수원에 대한 그거거든요. 어떻게 뭐 등급이나 그런 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마 학통 때 썼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거랑 별개로 얘는 수원에 관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나눠주자.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아니면은 이번 시간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선은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수원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등차 등비를 오늘 뭐 등차만 해도 되고요. 뭐 이렇게 등비해도 되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졌나? 그래서 오늘 시작할게요. 수열입니다. 수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열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열을 좀 약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수열 잘하나요? 아니, 수열 잘해요? 아니, 그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를 나열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규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라고 보면 될 거야. 나열을 좀 잘하는 거예요. 진짜요. 나열하면 돼요. 진짜 근데 나열하면 되거든. 근데 물론 뭐 이게 특히 좀 나열해서 되는 그 형태가 나중에 이제 점화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진짜로 그냥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나열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네임드가 있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우니까 어떤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보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한쪽은 얘가 등차고요. 한쪽은 등비입니다. 이거 두 개가 네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거거든. 그럼 등차는 뭐냐라고 하면 차가 일정한 거죠. 그 다음 얘는 비가 일정한 겁니다. 뭐 그거겠지 뭐. 근데 맨날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쓰면 좀 약간 애매하니까 우선 등차부터 갈게요.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차가 일정한 거. 자, 그러면은 혹시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3? 아, 그래. 좋아하는 숫자 있니? 7? 아, 3, 7. 그러면은 차가 일정이니까 이만큼이 4면 그 다음이 1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5가 될 거고 19가 되고 이제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뭐 얘는 뭐 다 알 거예요. 도그나 커나 다 알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수를 나열하는데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이렇게 쭉쭉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매번 쓰긴 좀 팔 아프니까 얘를 어떤 소문자 같은 거랑 이제 이렇게 첨자로 표현해요. 첫 번째 항이다. 그럼 여기는 두 번째 항이다 이렇게 쓰겠지. 여기는 세 번째 항이다. 네 번째 항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다섯 번째 이렇게
쭉쭉 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데 그럼 매번 이러긴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어떤 용어를 보는데 이쪽에서 똑같이 더해지는 이만큼의 좀 일정한 어떤 그 차를 가지고 공차라고 해요. 공차. 공차 얘를 D라고 합니다. 갑자기 공차를 미안해. 자, 잘못했어요. 자, 하여튼가 그래. 공차 이겁니다. 그래서 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각각에 오는 얘네들을 가지고 항이라고 해. 항.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공차 있죠. 공차. 공차의 횟수에 주목하시면 횟수 이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혹시 또 땡기는 숫자 있니? 8. 아 그래 감사합니다. A8. 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7, 10. 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써야지. 10 이렇게 두 개 빼요. 몇 칸 갔죠? 2칸 갔으니까 공차가 몇 번 더해서 또 보면 될까? 2번 더해서 또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2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알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등차 수열 A 플러스 L 마이너스 1D 틀니를 선물해 주시면 돼요. 틀니 딱딱이야. 그건 약간 되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요즘 스타일대로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가끔 학교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썼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A 그리고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혹시? 6? 아 감사합니다. 6 땡기는 숫자 있니? 감사합니다. 자 A9 이거. 그럼 여기는 세 칸인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D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항이라는 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얘를 A라고 되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공차 횟수 몇 번 더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약간 그 포커스를 잡아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얘를 백날 세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뭐 닥치고 자 가장 중요한 건 n번째야. n번째야. 그러니까 얘만 알면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볼 건데 그럼 얘가 우리가 그 말하던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되는데 아유 귀찮아. a n 빼기 a 1을 그냥 써. 쓰시라고 이렇게. 그럼 몇 칸 차이 나는 거죠? n 마이너스 1칸 차이 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일반항입니다. 근데 일반항을 구할 때 제발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A1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 노노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 돼요. AN이 있는데 얘가 나와 있는 게 뭐 A3쯤 나왔어. 그럼 N-3D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반항이 될 수 있죠. 이런 느낌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너무 어딘가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첫 번째 항이 꼭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보고 이게 얘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몇 칸 차이 나는가? 몇 칸. 이거보단 이게 낫겠죠? 몇 칸. 몇 칸 차이 이거죠. 몇 칸 차이가 나는가. 이게 좀 중요한 어떤 포커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래서 그 뭐 AN은 이거긴 해요. A 플러스 이게 맞긴 해. N-1D가 되겠지. 왜냐면 얘를 A라고 쓴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되니까 이게 일반항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틀리다니까? 틀리 딱딱 DN 플러스 얘는 A 빼기 D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얘도 나는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썰렁썰렁 이거 아랍어 아니에요. 자, 뭐라고 쓴 거야? 그냥 귀찮아서 안 쓴 겁니다. 자, 이거야. 그럼 그냥 얘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n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게 많이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많이 안 하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할 거야. 자,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n에 관한 1차식. 1차식이야. 1차식이야. 자, 그러면 오늘 약간 한 거 수업을 뭐라 그럴까 유튜브에 올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썸네일. 수열은 함수다. 함수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그 뭐라 그럴까 수투에 대한 내용이 1단원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함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데 단 함수는 함수인데 그냥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 너무 심오한 말이야. 정의역이라는 거. 그냥 x 값이야, 그죠? 그래프에서 x 값 이거야.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야. 그래서 끊겨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거든 그냥 이렇게 수열은 함수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거 결국 얘는 뭐냐면 1차 함수랑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함수. 중학교 미들스쿨에서 배웠던 거잖아, 그죠? 중학교 때 그죠? 1차 함수.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야 그냥 1차식이야. 얼마나 쉽니? 별거 없어.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n 앞에 있는 얘가 뭐냐면 이쪽이 공차기도 한데 공차기도 한데 얘는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울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혹시 자 1차 함수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뭔지 아는 사람 있니? 분위기가 더 쌓여졌지, 그치? 자,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그래서 우리가 센에서 한창 이제 막 그런 거 문제 풀 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는 공차예요, 공차. 여기서 공차. 공차가 기울기잖아, 공차. 지나는 점은 어떤 항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반항 오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냥 이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꼭 A1이 안 나왔는데요? 상관없어. A2가 만약에 1이래. 근데 공차가 만약에 3이래. 그럼 아무 생각 없다? 왜? 생각이 없으니까. 난 오늘 점심 이거 끝나고 뭐 먹지라는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자, A. 아무 생각 없어. 그냥 1차식이라니까. 1차식이에요. 1차식이야. 그리고 n 앞에 있는 게 기울기, 공차예요. 그럼 공차가 3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3n이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죠. 써 그냥 써.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얘는 만약에 알았어야 되게 다행인 거고요. 몰랐으면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이 1이래. 두 번째 항이 1이래. 두 번째 항이 1이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1. 그럼 2 대입해서 1 나올 거면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요? 돼요? 이거라는 거죠. 무조건 A 플러스 N-1을 제하면서 A1이 얼마지? 한 칸 빠졌으니까 이러면 시간이 가고 있어요. 뜻깊은 시간이야. 이거 얼마나 짜증나니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간단한 거죠. 제가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단한 거죠.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첫 번째 항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얘는 x 좌표인 거야. x 좌표. 이쪽은 x 좌표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전체 값이 y 좌표가 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죠. y 좌표. 전체가 y 좌표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x 바뀌어요. 이게 변수야. 이게 변수입니다. 이게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등차는 1차식입니다. n 앞에 있는 게 공차예요. n 앞에 있는 게 공차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갈게요. 오늘 한 거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등비 중앙입니다. 등비 중앙. 나는 약간 등비 중앙에 가스라이팅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나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외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가운데 거를 2배 한 게 양옆에 거 더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이게 공식은 맞잖아? 공식은 맞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딸려오는 거고요. 이쪽은 등비 중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얘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칭성을 띠고 있어요. 대칭성입니다. 얘는 합에 관한 대칭성. 합에 관한 대칭성. 합에 관한 대칭성이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거든요. 합에 관한 대칭성?
그럼 약간 이런 거예요. 자,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또 땡기는 숫자 뭐 있죠? 5? 5 갑시다. 점을 찍을게요. 5! 이렇게 합시다. 우린 천재예요. 자, 또 땡기는 숫자 뭐 있었죠? 네. 1? 너 땡기는 숫자 뭐 있죠? 8? 1 더하기 8하면 9니까 9로 갑시다. 9.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직선이거든요. 직선? 이게 직선이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선분의 특징이야. 선분. 선분의 특징입니다. 선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그냥 누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도 얘를 연결을 하지 않니?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기서 뭐를 찍을 수 있냐면 중점을 이렇게 찍어. 중점을 찍는 순간 뭐냐면 자, 이쪽은 중점에 관한 대칭입니다. 중점에 관한 대칭. 도대체 얘가 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와 저 길이가 같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할까? 7로 하자. 7이라고 하고 얘를 대충 11쯤 딱 씁시다. 이렇게 딱 썼어. 그러면은 봐봐. 자, 이쪽을 뭐라고 둘 수 있을까? 또 7이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7이야. 그럼 얘는 얼마라고 둘 수 있을까? 9야. 맞잖아. 그죠? 9 맞아요? 자, 9 이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뭘 했냐면 얘가 5일 때 7이거든요. 5일 때 7인 건 A5가 얼마라는 거죠? 7. 9일 때 11이라는 건 A9가 얼마라는 거지? 이거야. 그죠? 얘를 가지고 뭘 알아냈냐? 나는 누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데 물론 내가 약간 그거 한 것 같아. 눈치를 준 것 같긴 한데 자, A7이 얼마라는 걸 안 거죠? 9라는 걸 안 거. 돼요? 이게 등차 중앙입니다. 등차 중앙이야. 이게 등차 중앙. 그러니까 꼭 한항 차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한항 차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한항 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몇 항 차이랑 상관없다? 얘는 뭐냐면 중점에 관한 대칭이야. 평균에 관한 대칭성, 합에 관한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거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다. A5 더하기 A7을 쓰면 그냥 얘네 둘의 평균이 누구죠? 6. 미안해요. 잘못했다. 자, 이렇게 쓰자. A9. 여기 5, 9니까. 돼요? 그럼 이게 뭐죠? 평균이? H.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몇 번 더해준 걸까? 2번 더해준 거지.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쓸 수 있다. 돼요?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아마 요즘 나오는 문제는 이것만 하면 3점짜리 무조건 다 맞아요. 3점짜리는. 자, 봐봐. 이렇게 2개를 더했다? 그럼 여기는 얘가 평균이야. 그래서 이게 벌써 끝나는 게 뭐냐면 개수거든? 이게 항수야. 이게 항수야.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등차 수열이 바로 나온다. 등차 수열의 합 얘는 바로 나와요. 이쪽은 이게 뭐냐면 평균 곱하기 항수입니다. 얘를 기억해 두는 게 편할 거야. 평균 곱하기 항수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쓱 한대. 쓱 이건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얘네 둘의 평균이 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걸 2개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앞에 2가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돼요? 이게 그냥 끝인 거야. 그래서 굳이 한항 차이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다? 그럼 여기는 자 얘를 지울게요. 여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있다. 딱 돼 있어. 그럼 얘는 뭘까? 평균이 누구죠? 1, 2 돼요? 몇 개 있어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 시간은 지나요. 뜻깊은 시간이죠. 갑자기 막 10문제 남았는데 5분 남았대. 얼마나 짜릿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다음 모의고사 잘 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괜히 얘를 이렇게 쓰고 있지 마시고 그냥 평균 곱하기 항수라는 거. 이렇게 배웠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요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중점에 관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이렇게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냥 이렇게 나와도 돼요. 똑같아 이게. A4 더하기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럼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이런 식이거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그럼 얘가 딱 평균. 이게 평균에 관한 대칭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얘는 이놈의 평균은 A3이니까 A3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니까 네 개가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지. 돼요? 이걸 아는 거야.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거.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3점짜리 중에 되게 풀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냥 물론 못 풀었다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요즘 나온 형태가 이런 식이니까 잘 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합에 관한 대칭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항수의 합이 같을 때. 합이 같을 때. 요거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본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x 좌표잖아 이게. 그럼 평균이잖아 평균. 평균이라는 게 이쪽은 여기서 합을 가지고 합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A5 더하기 A9가 있으면 A6 더하기 A8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거에 대한 평균과 저거에 대한 평균이 이쪽으로 일치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에 관한 대칭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걸 조금 더 얘기하자면 항수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 좌표 합이겠죠. X 좌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에 관한 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 등차 수열의 합을 볼 때 그냥 얘는 평균 곱하기 항수다라고 쓸 수 있는 평균 곱하기 항수. 평균 곱하기 항수인 거지. 그래서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볼게요. 그래서 사실 공식을 모르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얘는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10번 같은 거 있죠. 10번. 물론 뭐 얘가 어렵다는 건 절대 아니고 어렵다는 건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런 걸 풀 때 볼게요. 자, 10번. 그러니까 등차 수열 A10 더하기 A6. 이제 이거 보고 제발 A 플러스 9D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A8의 2배가 6이다 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걸 쓰자고요. 10번. 여기 등차 수열 있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과 그 합.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A8이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럼 A10 마이너스 A6을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10이면 4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4D라고 쓰라는 거죠. 4D.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죠. 그럼 D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냥 이거잖아. 그럼 A2야. A1에 얽매이지 말라고. A8에서 그냥 얘는 6칸 차이 나니까 6D를 빼면 되는 거죠.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리고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0번 같은 거고요. 그다음 9번도 그러니까 막 뭔가를 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풀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봐요. A1이 1이고 A4가 7이래. A1이 1이고 A4가 7이래. 그러니까 딴 건 이게 1이고요. A4가 7이래. 근데 A2 더하기 A3을 구해. 돼요? 그럼 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니니? 1 더하기 4가 얼마예요? 5죠. 2 더하기 3이 얼마야? 5죠. 그럼 두 개 더한 게 뭐랄까? 같아요. 그게 끝이라는 거야. 돼요? 물론 2점이니까 이걸 가지고 막 엄청 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남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그죠? 이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다 이런 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뭔가 서로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지 일반항 하나만 가지고 구하는 건 약간 되게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등차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이야 사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기는 한다. 근데 또 그런 거 있잖니. 그러니까 이게 또 좀 약간 어떤 성질들이 좀 더 있어. 근데 오늘 다는 안 할 거지만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뭐 A3이 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았거든? 왜냐면 평균이 바로 보여. 몇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항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얘는 그냥 3A2라고 쓰면 된다?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라고 돼 있잖아. 내가 내신하는 애들한테는 얘는 조심하라고 하긴 해. 왜냐면 서술형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써 그냥 A 2.5라고 쓰세요. 돼요. 돼. 진짜 안 되면 날 막 머리털 다 쥐어 뜯어요. 물론 내가 도망가겠지만 그죠? 자, 돼. 왜? 아니 말했잖아. 이게 함수거든.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라 없는 항은 맞는데 어차피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서술형 없거든요. 상관없어. 써도 되는데 근데 여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이건 건 아셔야 돼요. 여기에 포커스는 이거를 구하는 거는 모르겠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대칭성이라는 거. 여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약간 포커스를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홀수계가 나오면 개꿀이야. 홀수계가 나오면 개꿀이야. 홀수가 나오면 개꿀이야. 그러니까 이게 홀수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짝수계가 나올 수가 있는데 홀수계가 나오면 오씨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제 얘가 나오잖아. 앞으로 얘가 나오잖아. 앞으로 얘가 나오잖아. 그럼 이걸 못하면 나는 이러면 안 돼. 은퇴한다고 내가 좀 너무하니까 자 아직 안 돼. 내 그 올해 그 약간 뭐지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거든요. 일본 그 맨션을 사가지고 악덕 건물주가 되는 게 내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자, 아직 은퇴 안 돼. 봐봐. 여기 심지어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몰래? 애들 몰래? 그래가지고 그 악덕 건물주 무슨 기 이래가지고 막 해놨거든. 그래서 막 일본도 가가지고 좀 미팅도 하고 왔거든요. 자, 열심히 해야 돼. 자, 봐봐.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 아무 생각 없어. 이거 1항부터 3항까지 합이거든요. 몇 개죠? 3개죠? 3이라고 써. 돼요? 그럼 평균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기본이거든요. 그럼 A1, A2, A3이니까 여기에 평균은 누굴까? A2야. 그럼 1 더하기 얘 한 단 반 나누면 돼요. 1 더하기 얘 한 단 반 나누면 돼요. 맞잖아. 첫 번째 항이 얘고 마지막 항이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항 있으니까 걔만 더해가지고 반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 더하기 3에서 반 나누면 A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진짜야.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9니까 10, 반 나누면 5니까 얘는 9개 있으니까 9A5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지.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5에서 반 나누면 3이니까 이쪽은 여기 5개니까 5A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얘기를 하자면 SEN-1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얘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EN-를 쓰세요. 굳이 공식화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는 첫 번째 항이 A1이고 마지막 항이 AEN-1일 거기 때문에 더하면 2N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막 엄청 외워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적어두셔도 되는데 그냥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된다고 봐요. 어차피 대단한 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평균 곱하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인 거고요. 이게 함수인 거지. 평균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약간 좀 실력을 늘려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보통 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수열은 함수,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약간 얘는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1차 함수의 대칭성, 성분에 대한 특징, 얘는 중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중점 평균이 등차 중앙입니다. 이상한 걸 못 느꼈구나. 미안해요. 자, 혹시 그죠? 혹시 자 이렇으면 약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등차 중앙 이렇게. 그래서 등차 중앙은 평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평균에 관한 대칭성이고 이게 홀수면 그냥 얘는 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짝수도 갈 수 있는데 얘는 합에 관한 대칭성을 띠고 있는 거를 본다라는 게 좀 더 맞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9번이건 11번이건 뭐 비슷해. 12번 뭐 12번? 이것도 해볼까? 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 2008년 거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A1 더하기 A5가 14래.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이 얘는 11이래. 그럼 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기는 합니다. 얘는 이렇게 좀 보자.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뺄게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a 플러스 n-1을 뒤에 써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근데 봐봐, 얘랑 무슨 너스 한 칸 차이 나죠? 얘랑 무슨 너스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그죠? 그럼 마이너스 d라고 씁니다. 그럼 얘랑 몇 칸 차이 나지? 두 칸이니까 플러스 몇 대라고 씁니까? 2대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그냥 약간 이거 A1하고 A2에서 이제 얘를 빼는 거잖아. A1 빼기 A2하고 A5 빼기 A3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얘가 D가 3이야. 두 개 뺀 거니까 그럼 D는 3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A15 값 거예요. A15.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로 가자. 지금 얘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렇게 굳이 안 했어도 되긴 하거든요. 봐봐, A1하고 A5니까 평균이 누구니? 3이죠. 그럼 몇 개 더했죠? 2개 더했으니까 몇 A3일까? 2A3이 14가 되겠죠. 돼요? 그럼 A3이 얼마일까? 7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A3이 7이면 A3이 7이니까 A2는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다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든. 그러면은 A15 같은 경우는 A3에서 그냥 12번 더하면 되니까 12 뒤라고 쓰면 돼요. 이런 거 약간 A1은 굳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 나오는데 안 필요하면 안 나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3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되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5번이거든요. 얘가 4점이잖니 이게. 그래서 얘를 한번 볼게요. 15번. 등차 중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15번. 별게 없어요. 자, 채워가고 싶다. 자, A6 더하기 A8이 0이래요. 그래서 A7이 0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A7이 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맞잖아 이거. 그럼 나는 A7이 0이기 때문에 절대값 A6이 나오고 A7은 0이고 이게 그냥 3이라고 쓴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A6이 얼마냐? 3 아니면 마이너스 3인데 문제를 잘 봐야 돼. 공차가 무슨 수예요? 양수. 그러면은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거면 A6은 무슨 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3. 그렇잖아. 이게 그냥 끝이라는 거지. 그럼 A2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서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를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14번. 14번. 얘 좀 뭐 그냥 그래요. 자, 뭐가 없어요. 14번. 절대값 A2-3이고요. 이퀄 절대값 A3 빼기 3입니다. 이걸 좀 해버릇해야 돼. 왜냐면 우리 절대값 되게 짜릿해하지 않니? 그죠? 절대값만 보면 막 미쳐버리잖아. 막 야! 이러면서 그죠? 야! 이러면서 그게 뒤집어 엎잖아. 자, 절대값은 먼저 절대값을 죽여야 돼요. 절대값을 죽여야 돼. 자, 그러면 절대값끼리 같다라는 걸 봤을 때 혹시 어떻게 하는지 그 약간 본인의 그 기준이 있나요? 그딴 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라는 그런 표정이긴 한데 자, 그럼 얘는 절대값이 똑같잖아. 그럼 얘를 절대값을 죽일 거면 요렇게 두 개 아예 똑같든가 아니면 부호가 다르든가. 이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죠. 안 되면 제곱을 해야 되는데 제곱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아예 똑같거나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돼요? 근데 아예 똑같으면 공차가 6이랬는데 다른 수잖아. 그럼 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는 선택지가 두 개를 더한 게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게 똑같은 말은 두 개를 더하면 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알아주세요. 그냥 얘는 은근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꿔서 풀거든. 그러니까 그 표현이
부호가 다르다는 걸 더해서 0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치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럼 결국은 A2 더하기 A3이 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주면 되지. 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A5 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죠. A5가 얼마냐? 근데 얘는 이게 있어요. 공차가 6이래. 공차가 6이래. 공차가 6이래. 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뭔지 몰라. 야, 뭔지 모르니까 응?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공차가 6이라는 건 한 칸 넘어갈 때마다 6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에다가 6을 더하시면 되는 거죠. 뭐야? 어머나? 아니요? 잘 가게 되는 거지. 그럼 2배? 얘가 0인 거지. 물음표 0이지. 그럼 얘가 0인 거죠. 얘가 6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방식이지 뭐.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A5 같은 경우는 3칸 갔어. 6씩 3번 더해주면 되니까 이쪽은 18이 되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 뭐 하여튼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뭐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평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문제집용 그런 수준이긴 한데 세수가 등차를 세수가 등차. 그다음 내수가 등차. 이거를 본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세수가 등차면, 그러니까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라고 두는 건 고리타분한 그런 아니까 얘는 고리타분한 거보다 이렇게 안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이게 나오면 합하고 곱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되게 막 후빌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두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안 두고 평균이야. A를 평균. 얘를 A 플러스 D라고 두고 A 빼기 D라고 두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사실 요즘 나오는 건 아니라서 굳이 얘를 몰라도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수가 등차인 거는 평균을 잡으면 애매해. 그래가지고 얘를 A 플러스 D라고 쓰면 얘는 A 빼기 D일 거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2D이기 때문에 얘를 A 플러스 3D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A 빼기 3D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냥 평균 이게 중요해. 평균 얘를 기준으로 간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A라는 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평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본다라는 거고 그게 프린트 있죠. 요거 이 프린트 내용 있는 프린트 있잖아. 거기에 오른쪽 그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못 풀진 않을 건데 얘를 생각보다 잘 못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려서 풀더라고요. 자, 그 개념 프린트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 볼 때 있죠. 이거 이런 거 볼 때. 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쓸 때 그거라고. 이게 x제곱 빼기 9니까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y축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야. 그래가지고 꼭 굳이 이렇게 안 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차라고 하긴 했는데 어차피 요 길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를 그냥 D라고 줄게. 여기 마이너스 T. 이게 편하다는 거죠. 이게 그럼 3D가 될 거고 2D니까 얘가 마이너스 3D.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냥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라고 쓰고 A 플러스 D라고 쓰고 A 플러스 2D라고 쓰고 A 플러스 얘가 가장 최악의 풀인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내수가 등차거든요. 그럼 그렇게 이룬다고 치면 평균을 잡아 그냥 이렇게 얘가 0이라며 그럼 0을 기준으로 굳이 A 안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D 마이너스 D 3D 빼기 3D 이게 제일 간단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두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되 온갖 걸 문자로 두면 얘는 점수가 문자가 되기 때문에 문자를 좀 적당히 두세요. 그래서 내가 얘를 하는 말이 그러니까 문자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되 물론 얘는 적을 필요 없어요. 창피하니까 얘는 최대한 적게 두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문자를 안 두면 못 풀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요즘 못 풀게 나와요 잘.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문자를 두지만 온갖 거를 문자로 두지 말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게 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T라고 쓰면 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또? 아니 미치겠어. 아니 보면 아니 그래프가 나오잖아? 아이씨 모르겠는데? 어떻게 거의 반짝 이렇게 얼굴 대충 네가 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프 위의 점의 기본이야. 기본 자세거든요. 얘는 그냥 이겁니다. 대입하면 만족한다. 뭔가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니네가 이걸 못 풀어. 이걸 못해. 얘는 좀 이건 좀 잘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입을 하시라. 대입을 하시라. 대입을 해. 야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랑 저기 있는 거 하나랑 같겠지. 그러겠지. 얘가 절대값이니까 원래 이런 그래프였거든. 원래 이런 거. 그러면 접어 올렸으니까 여기 그래프는 9-x제곱인 거고 이쪽 그래프는 x제곱 빼기 9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위에 점이고 저기도 위에 점인데 같은 y값이야. 그렇잖아. 이거잖아. 그럼 자 봐봐. 이쪽 그래프에 d를 대입한 거니까 9 빼기 d제곱하고 저쪽 그래프에 3d를 대입한 거니까 9d 제곱 빼기 9가 같다라는 거죠. 이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K야.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야. 그 그래프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지수로그 함수 같은 거 할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사전 문제 풀 때. 그래서 얘는 그냥 좀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누가 봐도 이거 해야지 뭐 어떡해. 그러면은 이거 10d 제곱이 18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d 제곱이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제발 또 d를 또 열심히 또 막 루트를 또 씌워요. 그래도 루트 잘 배웠다. 이게 아니야. 아니 k를 구하려면 k 이거잖아 이거. 집어넣으면 끝이죠. 그럼 얘 이퀄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9 빼기 5분의 9라고 쓰면 끝날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5분의 45에서 5분의 9를 빼니까 5분의 36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 대칭성이에요. 기본. 대칭성입니다. 어떻게든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등차 중앙까지만 했어요. 1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러면 오늘은 등비까지는 안 나갈 거고 등차에서 끝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차 합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그래서 그거 하고 응용도 할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응용하는데 만약에 너무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저거만 두셔도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완전히 그거를 다 끝까지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게요. 우선 응용을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갈게. 대신에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만 이거 가지고도 다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할 거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응용할 때는 그때는 약간 선택지를 드릴게요. 약간 뭐라고 할까? 너무 짜증나면 그러는데 거기까지 너무 어려운 것까지 안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마 오늘 3담을 좀 할 겁니다. 3담. 그래서 약간 테스트를
내긴 할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테스트를 보시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상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고 오늘 배운 거 가지고만 낼 거야. 오늘 배운 거 가지고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등차합을 합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렇게 안 배우셨던 분들은 적어두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집어넣을 게 있으면 좀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